자,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생활에서 에탄올을 이용하는 사례이다. 우선 에탄올이 어떤 건지 알아봐야 되겠죠? 에탄올이란 탄소 화합물 중에서 탄소 끝에 OH가 붙는 화합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OH가 붙을 때는 이름에서 올이라고 써주고요. 알코올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문을 볼게요. 기억은 의료용 소독제로 이용된다. 에탄올의 OH는 알코올 성분인데요.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 때 이용했던 손 소독제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냄새가 알코올 냄새가 나고 빨리 증발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박테리아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료용 소독제로 사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억의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바로 지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이라고 해서 발열 반응이 많습니다. 발열 반응의 반대인 건 무엇이나요? 바로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있죠. 에탄올에서 연소하는 반응은 발열 반응 맞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니은은 탄소 화합물이다. 자, 탄소 화합물의 정의가 뭐예요? 탄소와 다른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에요. 그런데 니은은 H2O. C가 탄소인데 탄소가 들어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탄소 화합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맞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2주기 원소 XYZ로 구성된 분자 가와 나의 루이스 점자 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2주기라는 거고요.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루이스 점자 점식입니다. 우선 루이스 점자 점식이 뭔지를 첫 번째로 살펴볼 건데요. 루이스 점자 점식은 어떠한 원소의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원자과 전자 하나를 점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자과 전자는 사실 체외각 전자와는 다른데요.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체외각 전자는 말 그대로 어떠한 원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지금 1주기, 2주기에서는 원자과 전자의 수와 체외각 전자의 수가 같을 수 있지만 나중에 화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한 원소의 원자과 전자의 수가 체외각 전자의 수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요. 루이스 점자 점식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건데요. 지금 지문에 주어진 X라는 원소가 있는데 한 X라는 원소와 한 X라는 원소는 반드시 두 개로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4개로는 연결이 될 수 없고 최대 2개까지 연결이 가능한데요. 이 2개에서 처음 시작하는 점에서 끝나는 점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2개의 선을 처음 끝, 처음 끝, 처음 끝, 처음 끝까지 그리게 되면은 몇 개의 결합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X라는 원소는 하나, 둘, 3개의 선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둘, 셋, 3중 결합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 원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세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는 이 X원소에서 왔고 하나는 이 X원소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반을 갈라주면 한 원소당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가 있고요. 이 주기의 15족이란 뜻이죠. 2주기 15족에 있는 원소가 어떤 것이 있죠? 바로 질소입니다. 그러면 X는 질소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나에 있는 분자를 한번 볼게요. Z라는 원소와 Y라는 원소 사이에 2개의 점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결합을 갖고 있고 이 Z라는 원소와 Y라는 원소도 역시 2개의 점자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Y와 Z는 하나의 결합을 가지고 있고요. Y 같은 경우에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개의 원자과 전자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씩만 Y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Y는 2주기
원자과 전자가 총 4개가 있는 14족.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로 탄소가 되겠죠. 그러면 Y는 탄소입니다. 마지막으로 Z를 보게 되면은 Z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요. 그리고 Y랑 결합을 갖는 하나가 더 있으니까 17족. 이주기 17쪽에 있는 것은 바로 플루어린이죠. F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 X는 15족 원소이다. 네, 맞죠? 15족. 원자과 전자를 5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주기 15족. 기억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의 분자 모형은 정사면체이다. 탄소와 4개의 결합을 갖는 분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탄소에서 가장 안전한 분자의 구조는 정사면체고요. 정사면체는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니은의 명제도 맞았고요. Z2에는 다중 결합이 있다. 플루어린은 마지막에 있는 p 오비탈을 보게 되면은 p는 3개의 오비탈 방이 있고 오직 하나의 전자하고만 결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중 결합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Z2에는 다중 결합이 있을 수가 없죠. 탄소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p 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결합이 있을 수도 있고요. 2개의 결합이 있을 수도 있고요. 3개의 결합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이 맞은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문제를 볼게요. 세 번째는 A, B, C의 화학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A는 양이온이고요. 이때 전자를 하나 잃었다는 뜻이죠. A에서 전자를 하나 잃어서 이주기가 됐다는 뜻은 원래 A는 이렇게 전자가 하나 있던 3주기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3주기에 전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3주기 1족 원소인 나트륨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음이온을 볼게요. B와 C인데 B와 C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전자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족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이 전자 껍질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3족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전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17족이 되겠죠. 3주기 17족에는 어떤 원소가 있나요? 바로 염소죠. 자, 그리고 전체의 원자과 전자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예요. 14개는 총 17쪽에 있는 염소의 7개의 플러스 어디선가 하나 더 얻은 하나의 그리고 B에 있는 원자과 전자수 X가 합해진 값이죠. 그렇다면 X를 구할 수가 있는데 X는 바로 6개가 됩니다. B는 하나, 둘, 껍질이 2개가 있는 이주기고요. 원자과 전자가 6개 있는 16족이니까요. 바로 산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는 나트륨, B는 산소, C는 염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D를 보게 되면 D는 간단하죠. 하나의 핵과 하나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D는 당연히 가장 쉬운 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른 거예요. A가 고체에는 전성, 표준성 등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A는 바로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나트륨이죠. 금속의 성질에는 뭐가 있나요? 열과 전기를 흐르게 하는 도체이고 광택이 나며 상온에선 고체이고 얇게 펴지는 전성과 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전성이 있다라는 것은 맞고요. A와 C 액체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하는데 A와 C 액체는 NaCl 소금물이 되겠네요. 이때는 이온 결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B와 D는 공유 결합이라고 했는데요. B와 D의 결합을 보면 B는 O9, D는 H2입니다. 뭐죠? 바로 H2O 물이죠. 물은 공유 결합 물질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인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째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수소 원자의 오비탈 가나 다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N은 주양자수, L은 방위 부양자수이다 라고 하는데요. 우선 주양자수가 뭔지 알아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때는 무조건 1부터 4까지만 알아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말인지는 앞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알 수가 있어요. 주양자수, 부양자수가 있습니다. 주양자수는 표기법이 n이고요. 부양자수는 표기법이 l입니다. 자, 그리고 주양자수를 1, 2, 3, 4라고 할 거예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양자수의 번호이기도 하고 주양자수 안에 부양자수가 몇 개 들어있나 뜻이에요. 예를 들어 n이 1일 때는 부양자수가 하나가 있고요. 이때 하나의 선만 딱 간 다음에 0이라고 쓰고요. 두 개는 두 개의 선을 그려주고 0, 1. 세 개는 하나, 둘, 셋, 0, 1, 2 해주고요. 네 개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갈라지고 0, 1, 2, 3 이렇게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양자수와 부양자수는 각각의 번호가 아니라 이름이 있어요. 주양자수는 하나일 때를 K, 그리고 두 개일 때는 L, 세 개일 땐 M, 네 개일 땐 N이라고 합니다. 부양자수는 0일 땐 S, 여기도 같이 S겠죠? 0일 때는 모두 S, 1일 때는 P, 2일 때는 D, 3일 때는 F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개수를 표기법으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주양자수가 무엇인지 부양자수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요.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다면 에너지 준위라는 것은 어떨 때 에너지가 가장 큰지를 알아보는 건데요. 주양자수의 수가 클수록 핵에서부터 전자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준위를 물어볼 때는 주양자수를 참고하면 돼요. 대신 주양자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보기로 넘어갈게요. 가는 3S이다. 주양자수와 부양자수가 더한 값이 3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n 플러스 1L이 나올 수 있는 게 3 플러스 0이 될 수 있고요. 2 플러스 1이 될 수 있고요. 1은 0밖에 없으니까 3이 나올 수가 없죠. 둘 중 하나인데 두 번째 힌트를 보면은 가와 다는 똑같이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 수가 3개인데도 불구하고 가의 에너지 준위가 더 크니까 당연히 주양자수가 큰 3 더하기 0이 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는 2 더하기 1이 되겠죠. 다음과 같이 풀어줬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엔 A가 2가 되면은 나와 다가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나가 2가 될 수가 없고요. 에너지 준위가 가장 작기 때문에 1이 될 수밖에 없죠. 다의 L은 0이다. 아니죠. 다의 부양자수는 1이 되어야 합니다. 역시 디귿도 틀리기 때문에 기억만 맞은 1번이 답입니다. 5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다음은 금속 A, B, C의 산화 환원 반응 실험이라고 하네요. 실험 1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가 플러스라는 것은 뭐예요? 양이온. 이가의 양이온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A는 어떠한 음이온을 지금부터 네모라고 할 거예요. 1가의 음이온을 2개가 붙거나 아니면은 2가의 음이온이 하나가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알고 이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N몰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충분한 양의 B에 고체를 넣어 반응을 완결시켰대요. 자, 이거를 반응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A가 3N몰이 있고요. 이건 당연히 반응 개수가 되겠고요. E가 2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온 네모가 정의를 할게요. 네모가 마이너스 하나 1가의 음이온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B에 고체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 아래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B가 M가라고 합니다. B가 M가라고 하면은 B에 이온이 M개가 붙어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B가 몇 몰이 됐냐면은 2몰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2N몰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개수가 2N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반응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반응식에서 음이온의 M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 동영상 중에 반응 계수비 정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반응물에 계수비 곱하기 음이온이 두 개가 있습니다.는 생성물 쪽에는 반응물의 계수비 곱하기 음이온이 m개가 있죠. 0이 됩니다. 이때 n은 계수의 비니까 그냥 1이라고 지정을 해주게 된다면 3이 m을 구할 수가 있는데 3이 6, 마이너스 2m은 0, 마이너스 2m은 마이너스 6이 되므로 m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의 명제가 맞겠죠? 두 번째 실험의 반응식을 한번 써줘 볼게요. 이제 우리가 B가 M이 3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B가 3N몰이 들어있는 반응의 계수비고요. 네모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 어떠한 음이온이 3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더하기 C 고체를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C는 1가예요. 여기 보면 1가로 나와 있죠? X의 N몰이 C가 N만큼 나와 있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고 하면 됩니다. 왜냐면 C는 1가니까요. 하나의 음이온만 붙을 수 있죠. 그리고 XN몰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도 반응식 계수비를 사용해서 풀어주면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반응식에 있는 음이온의 개수를 보게 되면 3n 개수 곱하기 3개가 있죠. 3개 마이너스 생성물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고요. x에 n개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x에 1만큼 있으니까 이것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n이 개수의 비니까 1이라고 해주면 3, 3, 9 마이너스 x는 0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9가 되므로 x는 9가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x는 1이라는 것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1번 실험에서 B는 산화제로 사용한다 라고 있는데 우선 B가 산화 반응을 했는지 환원 반응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B의 산화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면 됩니다. 산화수, 고체일 땐 무조건 0입니다. 음이온이 N만큼 있으니까요. 1가의 음이온이 3개가 있으니까 더하기 3이 되어야 B가 3, 마이너스 3이 되면서 같이 0이 되고 이렇게 산화수가 정해지게 되죠. 산화수가 반응 전에는 0이었다가 반응 후에는 3 증가했으니까 B는 반응에서 산화 반응을 했고요. 이와 반대로 B가 산화 반응을 했기 때문에 B는 환원제가 됩니다. 반대로 어떠한 환원 반응을 했습니다. 환원 반응이란 반응 전의 산화수가 반응 후의 산화수보다 크다는 건데요. 이때는 환원 반응을 한 D를 산화제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떠한 물질이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산화수가 크다면 산화 반응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환원제라고 합니다. 어떠한 물질의 산화수가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클 때를 환원 반응을 했다라고 하며 이것을 산화제라고 합니다. 정답을 보게 되면은 B는 환원제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1번만 맞겠죠?